자, 교재는 800페이지 재판입니다. 자, 1번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통고 처분을 받아 범칙금 납부했다고 했죠. 범칙금 납부 같은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밑에 줄 보시게 되면 확정 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다. 즉 기판력을 인정해준단 말이죠. 따라서 이에 위반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면소 판결한다. 맞습니다. 자, 2번 상습범 일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미치려면 그 확정 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 상습범으로 처단되었을 것이 요건이죠. 맞습니다. 자, 3번 17개월 동안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동일한 내용을 문자 배시를 발송했다고 했을 때 포괄일죄가 되죠. 포괄일죄. 그래서 이 밑에 줄 포괄일죄 그 일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 확정 판결 전에 다른 일부 기간의 행위가 다시 기소가 되었을 때 기판력이 미친다. 맞습니다. 포괄일죄라든지 이 상상적 경합 같은 경우에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까지 기판력이 미친다 그랬어요. 약식 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입니다.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포괄일죄 같은 경우에 일부에 대해서 확정되었을 때 그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범죄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면소 판결한다. 맞죠? 2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같은 경우는 기판력이 없죠. 그렇죠? 있다. 틀렸고 면소 판결한다. 틀렸고 그래서 이때는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죠.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판결의 기판력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다. 그쵸? 그쵸? 사실심 판결 선고시입니다. 사실심리 가능성이 있는 최후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 같은 경우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가 되겠죠. 맞습니다. 2번 상습 사기 이 포괄일죄죠. 1년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이 때 동종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분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전후 확정 판결 전후로 분리가 된다. 맞죠? 별종일 때는 분리가 되지 않지만 동종일 때는 분리가 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보시게 되면 동일성을 벗어났을 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죠. 맞고 그 다음 2번을 보시게 되면 왜곡 판결 같은 경우 기판력이 미치지 않죠. 불기 처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징벌 같은 경우도 미치지 않죠. 그렇죠? 따라 징벌을 받은 다음에 형사처벌을 보관한다 하더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반한다. X.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판결 나왔네요. 판결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 맞고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할 것을 요한다? 아닙니다.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2번이 틀렸네요. 자, 결정에 대한 상소 방법은 항고, 재항고다. 맞고 명령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소가는 없고 특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준항고가 가능합니다. 맞죠. 답은 2번. 자, 문제 5번입니다. 일사부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풀었습니다.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맞고 불기소 풀었죠? 그쵸? 포괄일죄 일부 풀었죠? 그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명령 같은 경우에는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고 그래서 그 전까지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면소 판결해야 한다. 맞죠? 상상 경험도 같은 취지죠? 그중 일죄에 대해서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해서 미치지 않습니다. 미칩니다. 그쵸? 포괄일죄라든지 상상 경험은 미치죠? X. 답은 4번.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왜곡 판결 나왔네요. 기판력이 없다. 맞고 상상적 경합 그쵸? 일제에 대한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미친다 그랬습니다. 않는다 틀렸고 답은 2번. 포괄제 또 나왔네.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전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부분은 면소 판결 때린다. 맞죠? 4번 또 나왔죠. 징벌하고 형사처벌 부과한다 하더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1번 같은 경우 이태원 살해 사건이죠.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칼을 소지하였고 미 용산 8군영 하수구에 버렸다. 그래서 뭐 때문에 증거인멸의 부분에 대해서 유죄 확정받은 사건에 있어서 이 살해 사건과 증거인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행위 태양도 다르고요. 지금 행위주도 다르죠. 여긴 햄버거 가게 화장실이었고 여긴 미 8군영 하수구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일시 장소라든지 행위 태양이 서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죄질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기판적인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요. 마지막 주에 동일성이 있다 없습니다. X. 자, 이번에 과실 옆에 고의 동일성이 미치지 않죠. 그쵸? 동일성 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기판적인 미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이번에 횡령하고 3번에 횡령하고 배임 증제 역시 행위 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이 달라서 기판적인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했을 때 기판적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8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항소 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판적인 미치는 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심 판결 선고시이기 때문에요. 자, 불기소 같은 경우에는 기판적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성되기 전이라면 하고 한다면 언제라도 공소제기 가능하죠. 자, 3번 또 나왔네요. 이태원 살인사건, 살인죄하고 여기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판적인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답은 3번. 외국 같은 경우 기판적인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문제 9번 갑니다. 횡령 풀었죠? 그 다음에 배임 증제 풀었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판적인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별종 같은 경우에는 둘로 나뉜다 그랬어요. 둘로 나뉘지 않는다 그랬죠. 그쵸? 동종일 땐 나뉘는데 별종일 땐 나뉘지 않습니다. X. 답은 그래서 2번이죠. 불기소 풀었고요. 그 다음에 고의범, 과실범 풀었고요. 그렇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판적인 미치지 않는다고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상습범, 포괄일제, 여러 개의 사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기본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쳤을 때는 그 기판력이 그 전에 기판력에 대해서 미치지 않죠. 그렇죠? 상습범이 아닌 기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사기로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판력은 그 전에 것까지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죠. 징벌하고 형사처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왜곡 판결 풀었고요. 이때 왜곡 판결은 기판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포괄일제 일부 풀었고요. 그쵸? 약식명령 발령시 풀었단 말이죠.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범칙금 통고를 받고 범칙금 납부했다고 했을 때 이 범칙금 납부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이 한정된다 그랬고, 자, 이와 같이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할지라도 별개의 형사범죄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납부로 인한 불처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기소 후에 그쵸? 기판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기소한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고 일사부재 원칙을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보호처분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쵸? 지금 면접 판결 때리는 것이 아니고 공소계약 판결 때린다 그랬습니다. X. 답은 3번입니다. 밑에 해설에서 요 체크하세요. 공소계약 판결. 그 다음 4번 또 나왔죠? 상습범, 포괄일제 무죄물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상습범으로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 밑에 그 전의 범죄에 대해서 나머지 범죄들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절에 판결로서 면서 선고를 때린다. 맞습니다. 기판력 미치니까요. 그 다음 12번 가보시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또 나왔죠?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번도 풀었고요. 징벌 풀었고 형사처벌 풀었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 또 나왔네요. 3번 볼까요? 천천히.
상습 사기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 확정 판결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제에 해당하는 다른 상기 범죄에 대해서 새로운 단순 사기로 공소가 제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밑에 뭐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결로서 면소 판결을 때린다. 맞습니까? 이거 질문하신 분들 많아요. 이게 맞는 질문인데요. 맞는 질문인데 이거 설명드려 볼게요. 자, 갑이란 사람이요. 갑이란 사람이 이 A, 이 B, C, D 요 네 가지 상습사기를 범했어요. 상습사기. 상습사기를 범했어요. 상습사기를 범했는데 실제로는 네 가지를 범했단 말이죠. 근데 검사가 이 네 가지를 못 밝혀냈어요. 네 가지를 못 밝혀냈고 요 세 가지만 일단은 상습사기로 기소했어요. 상습사기로 기소를 했다. 실제로는 네 가지인데 검찰이 밝혀낸 것은 세 가지만 밝혀냈습니다. 세 가지만 싸잡아서 상습사기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기소를 했고 결국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확정됐단 말이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단 말이죠. 선고됐고 이것이 확정됐단 말이죠. 선고가 되었고 확정됐단 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중에 검사가 이 부분을 밝혔단 말입니다. 요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요 D가 이제 밝혀졌단 말입니다. 요 D에 대해서 뭐다? 단순 사기로 기소를 하였다고 한다면 여기 대해서까지 기판적인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판결 때린다? 면소 판결 때린다 이런 말.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상습 사기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그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제에 해당하는 다른 사기 범죄에 대해서 다 새로이 단순 사기로 공소가 되겠다고 한다면 여기 D에 대해서 단순 사기로 기소가 되었죠. 한다면 여기서에 대해서까지 기판적인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부분이 여기까지마다 기판적인 미친다고요.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한다? 면소 판결 때린다. 면소 판결 때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과태료는 기판적인 미치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되는 거죠. 자, 1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왜곡 풀었죠? 왜곡 판결은 기판적인 미치지 않는다. 맞고. 자, 2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이때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도로교통법상 2번 이상 이 44조 1항을 2번 이상 위반했다고 했을 때 이 위반 속에 과거 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전과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은 이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고요. 답이 2번 틀렸어요. 자,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규정이죠. 쭉 읽어보시고요. 뭐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뭐 쭉 나와 있는데요. 요때 2번 이상 위반한 것에 그 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개정법이잖아요.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 요거를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이 원칙이 위반되지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번 전과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전과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개정된 거예요.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여기서 한 번 음주운전 했던 거예요. 그럼 총 몇 번이죠? 총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니까 2번이잖아요. 그렇죠?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한 번, 그 후에 한 번 합치면 2번이죠? 2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의 구속력은 충족한단 말입니다. 충족하기 때문에 이 법률 도로교통법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500 몇 년의 징역, 벌금 또는 벌금을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충족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아시겠죠? 소급 적용해도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했을 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판적인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음주와 밑에 흉기 휴대 같은 경우에는 행위 태양 등이 달라기 때문에 기판적인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특가법 5조 4 제5항인데요. 이거 무엇인가 하면 자,
범죄 전력 및 누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습성이 설령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습범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서 처벌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5조 사항이 5조 4가 라고 했을 때 위 조항으로 처벌받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확정 판결 전에 범한 다른 절도 사건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상습범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습범이 되는 건 아니지만 형량만큼은 상습범에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는 말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기판력이 당연히 상습범위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기판력이 미치겠지만 지금 상습범위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벌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기판력이 그 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결국은 어차피 상습범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습범이라고 한다면 미치지만 상습범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 판입니다. 답이 1번이죠. 그 다음 2번 풀었습니다. 17개월 동안 동일한 문자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일제가 되죠. 포괄일제. 포괄일제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판력이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마지막에. 그 다음에 1범죄 행위와 2범죄 행위는 행위 태양 등이 다르고 범위도 갱신되었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하나의 사건 한 번 선사한 증인 여러가지 사실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형법 시간에 배우죠? 포괄일제, 위증죄 포괄일제가 됩니다. 포괄일제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다?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면속 판결 때린다. 그쵸? 그쵸? 여기까지 포괄일제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쉬운 겁니다. 그쵸? 다 기본 강의 때 했던 것이고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5번 가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보호처분 풀었죠?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소계약 판결 때린다. 맞고. 이번에 과태료 풀었죠? 일사부지로 원칙이 위반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범칙금 납부 기판력을 인정하죠? 그래서 밑에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다. 맞습니다. 그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말이죠. 자,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공소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까지 범위를 넓혀버리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기판력 문제였고, 자, 16번부터 유죄 판결 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유죄 판결의 증거는 적극적 증거뿐만 아니라 소극적 증거까지 포함된다? 아닙니다. 적극적만 포함됩니다. 소극적 X. 그 다음에 증례죄의 판시에 있어서 직무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기재가 없을 때에는 명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맞죠? 직무 가능성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절취함에 있어서는 어느 증거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의해서 어느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치까지 할 필요가 없다. 됐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해설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어느 부분에 의해서 어느 증거, 어느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적시한 증거에 대해서 판시 범행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고 봤습니다. 자, 4번. 교사범, 방조범은 종범이기 때문에 정범의 구성요건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충족하다? 아닙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17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유죄 판결의 이유에서 판단을 명시, 감면사유 같은 경우는 필요적만 되죠? 그렇죠? 의무적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2번을 보시게 되면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의사 합치만 기재가 되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3번 사기죄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347조만 적용이 됩니다. 1항인지 2항인지까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347조까지만 적으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수감경에 대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인 것은 아니죠. 임의적 감경 사유니까요. 임의적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위법인 것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1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데요.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까지 없죠. X. 그 다음 증거 요지를 적시할 때 이거 풀었죠? 어느 그 다음에
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해서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명시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 이외에는 범죄 사실, 증거 요지, 법령 전부를 명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했다면 파기사유가 되는 거죠. 4번에 적극적 증거이면 족하다 그랬죠. 그쵸? 이에 배치가 되는 증거들에 관해서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맞습니다. 19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고 2번도 풀었고요. 1번 풀었어요. 방금 앞에서요. 제가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 배치가 되는 것 기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그쵸? 위법이 아니다. 배치가 되는 것이 뭐죠? 이 알리바이죠. 그쵸? 그 다음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 풀었죠? 여기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장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유죄 판결 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죠? 부족하고 판단이 된 명시를 하회한다. 족하죠? 족합니다. 부합할 때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때에는 유죄의 선고를 하는 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틀렸고 이것까지 명실 필요가 없습니다. X. 답은 4번이죠. 20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또 나왔네요. 그쵸?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주장은 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알리바이까지 명시할 필요 없고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을 표시하면 족하다 그랬고요. 4번에 자수에 관한 부분은 이무적 감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법의 것이 아닙니다. 21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니 명백하다면, 그쵸? 설령 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니죠? 아니죠, 그쵸? 요 공동정범 인정을 하였다면 굳이 30조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30조인지 31조인지 대충 안다는 거예요. 법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굳이 요 30조를 적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이 아니다는 거 봤습니다. 사기죄는 본조만 적용되는 것이지 1항 2항까지 적을 필요 없다는 거죠. 위법이 된다 틀렸고, 자, 몰수인지 환부인지 같은 경우를 선고하면서 판결 이후에 적용 법조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위법이 아니다. 그쵸? 그쵸? 이것이 몰수라고 한다면 형법 48조라고 하는 점, 환부라고 하는 것은 형소법에 나와 있다는 것들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조문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이 아니다. 고 봤습니다. 답은 3번이죠. 경합범의 경우에 있어서 경합범 가중할 적용 법조만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면 주문에서 형정과 형기를 명기하였더라도 위법이다?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치? 경합범위 같은 경우에 경합범 가중할 적용 법조만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이 아니다. 이걸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어느 부분, 어느, 그쵸? 하는 것까지 반드시 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X. 자수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걸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죠. 알리바이, 그쵸? 소극적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몰수인지 환부인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위법 X. 자, 23번 갑니다. 다음 중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의 판결 사유인가요? 이 판결 사유예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 공소기각 판결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이죠. 그렇죠? X. 판결인지 결정인지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재심 사건 나왔네요. 재심 판결 당시 법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재심 판결 당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폐지가 되었다면 면석 판결 때리는 것이 맞다. 그렇죠? 동그라미. 약식 명령 같은 경우는 송달시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발령시라 그랬습니다. X.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그쵸? 마지막에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되는 거예요. 자, 24번. 다음 중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자,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형벌 조항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했다고 했을 때 무죄 판결 때립니까? 면소 판결 때립니까? 무죄 판결 때리죠. 그쵸? 동그라미. 맞죠? 소년법 보호사건 받았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고 했을 때 무슨 판결 때립니까? 아니,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고요? 그럼 무슨 판결 때려요? 면소 판결입니까? 아니죠. 면소 판결 확사공표잖아요. 그쵸? 무슨 사건? 무슨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죠.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함정수사죠? 함정수사 배웠죠? 위법한 함정수사 할 때 무슨 판결 때린다? 공소기각 판결 때리지 결정 아닙니다. X. 사망했을 때 무슨 판결 때립니까? 사망했을 때. 공소기각 결정이죠. 결정. 판결 아니고요. X. 그래서 판결인지 결정인지 일단 구별해 두셔야 돼요. 다 그런 내용이죠. 자, 25번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보호사건 나왔네. 그치? 그래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고 했을 때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것이 무효인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때리죠. 판결 맞습니다. 다음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그 밑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의사표시가 처리되었다고 했을 때 공소기각 판결 때리죠. 판결 맞습니다. 사기죄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는 사돈지간이네. 사돈지간 그랬을 때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다면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 맞습니까? 틀렸죠? 형법 배우신 분들 알지? 형법 배우신 분들. 자 보세요. 사돈지간은 민법 친족이 아니라고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따라서 친족상도례 형법상의 친족상도례라고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않기 때문에 밑에 친고죄라고 판단한 다음에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사간 공소기간을 기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급심은 위법이다. 하급심은 뭐로 봤어요? 하급심은 친족상도를 적용해서 그 고소기간 여부, 고소기간이 도과했느냐 도과하지 않느냐를 따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다? 사돈지간 할 때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고죄 여부를 따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소기간 경과했든 경과하지 않았든 간에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4번을 보시게 되면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을 때 공소의 판결 때리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6번 공소의 판결하는 사유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는 공소의 결정이죠. 결정. 그쵸?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보호처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공소 제기가 되었을 때 방금 풀었지?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법률이 폐지가 되었다. 근데 당초부터 그 헌법이 위반되어서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고 했을 때 무슨 판결? 무죄죠. 무죄. 당초부터니까. 당초부터 무효니까 그건 뭐다? 무죄 판결 때립니다. 면소하면 틀려요. 면소 판결하면 틀려. 무죄 판결입니다. 자, 4번 보시면 형법 시간에 배우죠. 형법 시간에. 1조 2항 할 때 반성적 고려. 그렇죠? 삭제되었다고 법률임 변천. 무슨 판결? 면소 판결. 면소 판결. 1번은 결정. 공소기각 결정. 2번은 공소기각 판결. 3번은 무죄 판결. 4번은 면소 판결입니다. 각각 알아두시고요. 27번 공소기각 판결 사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야지.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327조 공소기각 판결, 328조 결정 다시 한번 4개 묶으시고 6개 묶으시고. 제가 안 해도 되게 알겠죠? 여러분들 다 기본 강의 됐으니까. 그래서 풀어보시면 돼요. 답 쉽게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28번도 마찬가지죠. 판결을 묻고 있죠? 판결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판결 사유, 결정 사유를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풀어보세요. 똑같아요.
조문 똑같이 나온 거니까 풀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도 똑같아요. 공소기각 지금 재판을 해야 할 사유를 묻고 있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결정, 2번은 판결, 요 두 가지. 일단 문제가 뭐예요? 공소기각을 묻고 있어요. 즉 결정하고 판결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면제 사유가 면소가 나오는 면소 확사공패 면소 사유를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풀어보시게 되면 답이 3번일 겁니다. 폐지가 됐다는 것이 뭐예요? 면소 판결이죠. 30번 공소기각 판결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쵸?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걸 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조문 판결인지 결정인지를 일단 숙지하시고 그리고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풀게 되면 여기 일단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공범에 의해서 부도수표가 회수가 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회수가 되었거나 그렇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1심 판결 이전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 판결. 그리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자, 공소가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경과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공소시가 완성된 거지? 완성된 거니까 면소 판결 때리는 겁니다. 틀렸죠? 3번. 이게 뭐죠? 뭔 말 생각이 없었는데 작업에 의해서 생기게 됐다고 함정수사가 기회 제공형이죠? 범위유발형이죠? 범위유발형. 범위유발형 함정수사. 우리 파라고 이것을 유법이라고 보죠? 그쵸?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본래 범위를 갖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범위를 유발하게 하였다는 것이 범위유발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함정수사는 위법이다. 자, 이러한 위법인데 이러한 것이 공소가 되게 되었을 때 그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판결 때린다?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 판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동그라미다. 이게 동그라미. 그래서 지금 두 가지죠? 답이 3번입니다. 31번 면소 판결 묻고 있습니다. 그쵸? 확사공표 고르시면 돼요. 그쵸? 답은 그래 4번입니다. 자꾸 나오잖아요. 공소의 판결이 뭔지 면소 판결 사이가 뭔지 구별할 수 있는 거 골라내셔야 돼요. 32번 면소 판결 사유 묻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면소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하는 상소를 구할 수가 없죠. 유죄 판결 받은 자에 대해서 면소를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 할지라도 재심 청구할 수가 없다? 아니죠. 이 면소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재심 청구할 수가 있어요. X. 틀렸고. 자, 직결심판 같은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쭉 올라가 보시게 되면 확사공패 있잖아요. 그렇죠? 확사공패 할 때 확정 판결. 여기에는 확정 판결에는 뭐가 포함돼요? 유무죄 판결, 그 다음에 면소 판결, 그 다음에 약식 명령, 그 다음에 직결 심판 포함됩니다. 그래서 유무죄 판결, 면소, 약식 명령, 직결 심판 같은 경우에 뭐가 발생한다? 기판력이 발생하죠? 기판력. 여기는 뭐다? 기판력이 발생해요. 기판력이 발생한다.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다시 기소가 되면 면소 판결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결 심판 받았을 때 동일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면소 판결 사유가 된다. 그렇지. 기판력이 발생하니까요. 그 다음에 25종 같은 경우에 공소시가 완성되면 면소 판결 때리는 거 맞죠? 여기 근거해서 공소시가 완성됐다고 했을 때 나오죠? 33번 면소 판결 사유 묻고 있습니다. 그쵸? 없는 것을 골라라. 일반 사면입니다. 그쵸? 일반 사면이지 특별 사면은 아니다. 그쵸? 답이 1번입니다. 34번 무죄 판결 묻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명이 없을 때는 판결로서 무죄 판결 때린다 맞고 위헌 결정, 소급 결정 나오죠? 그쵸? 그랬을 때 무죄 판결 때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죄 판결 선고되면 영장 효력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보상 의무가 있죠? 그렇죠? X. 답은 4번입니다. 35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상소가 있으면 영장 기록은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돼요. 소멸돼요. 상소가 있든 없든 떠나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영장 기록은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심신상실을 위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치료감호 청구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별개 문제니까요. 심신상실자가 책임무능력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할지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감정 받아가지고, 그렇죠? 병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감호가 청구 가능해요. 이건 보완처분이잖아요. 이번은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형벌하고 달라요. 형벌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다르고 입법 취지가 다르고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치료감호 청구 가능합니다. 답은 옳은 것을 골라 다 틀렸네. 보상 청구는 안 날라부터 3년이고요. 확정된 날라부터 5년입니다. 그렇죠? 숫자 받으셔야 돼요. 3년짜리, 5년짜리 잘 나오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무죄 판결 확정됐다가 하면 보상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비용 보상 의무 없다. X. 답은 3번이죠. 여기까지 합니다.